우리 위에 이렇게 뭔가 화면 전환하는 게 떠야 되는데 안 뜨네. 일단 뭐 문제를 한번 우리 실력업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뒤에 운동량 중요량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력업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물체 P와 Q를, 자,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량은 P가 Q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Q도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Q가 여기서 원운동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Q를 그냥 가만히 놓은 거야. 얘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받겠죠. 그지? 그러면 Q는 니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뭐 얘가 원운동 한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할 때 어떤 방향?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니까 그때는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원운동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지? 니은 방향이 아니라 Q도 기역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죠. 그지? 아니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그런 걸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P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지? 그죠? 그지? 그러니까 Q도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나? 라고 푸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애들 때문에 이렇게 냈나? 하여튼 모르겠지만, 틀린 얘기고. 니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게 뭐야? 그게 중력이죠. 중력 F는 어떻게 구해? mg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중력 각도는 다 똑같은 거고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질량이 P가 Q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중력도 P가 Q보다 크겠죠. 맞는 얘기고.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P와 Q가 같다. 그지? 얘네 작용하는 중력만, 그죠?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 똑같은 높이에서 무거운 물체하고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릴 때, 그지? 중력은 무거운 게 가벼운 거보다 더 큰 게 맞아, 중력은. 하지만, 그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가속도라든지, 얘도 G가 되고 얘도 G가 되고 이게 같은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라든지 이것도 같아요. 그냥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라든지 이거 다 같아 이것도. 뭐만 다른 거야? 중력만 달라지는 거야, 중력만. 그죠? 일단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개가 다 같아지는 건데, 그치? 왜 그런 거니? 자, 중력각도 G가 결국 가속도 A 얘기하는 거지. A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 M분의 F가 된다 그랬지? 그죠? 근데 F는 mg가 되잖아. 이거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뭐도 중력도 2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력과 가속도는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맞는 답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를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며 수평선 P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은 같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B가 이렇게 V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요 P점에 왔을 때도 이렇게 V로 운동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자, 여기 수평 방향 속력하고 연직 방향 속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쪽 연직 방향으로도 V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연직 방향으로 V가 되면 A도 연직 방향으로 얼마 되는 거야? 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래요. 자,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자, 얼마? 2V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거 B도 여기서 얼마? 2V가 된다는 얘기고 여전히 수평 방향으로는 V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자,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가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 여기가 0초였는데 여기서 요렇게 가서 A가 어디에? 요 Q에 도달할 때 여기에 도달할 때 시간이 T초래요. 그치? 됐나?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다. A에서도 중력은 계속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B에서도 힘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 중력의 방향은 같아요. 맞아요. Q에서 A의 속력은 2V다. 여기서 2V가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Q에 도달하였을 때 출발 지점부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그러면 얘가 B가 Q에 도달했을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그럼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물어보는 거지? 뭐 여기다 그러면 요 거리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자 시간이 얼마 흐른 거니? 자 T초 흘렀잖아 T초 그지? 그러면 자 V는 T분의 S잖아. 그럼 이동 거리 S는 V 곱하기 T가 되겠지? 그죠? 그럼 얘 속도가 V였잖아. 시간이 얼마? T초 흘렀잖아. 그러니까 V 곱하기 T가 되는 게 맞지? 됐어요? 그래서 니은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됐나? 다음에 3번. 자, 같은 높이에서 자, 물체 A, B를 수평 방향으로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동시에 던졌더니 수평면의 점 P에 동시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이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같은 높이에서 내려오면 연직 방향으로 속도가 같을 테니까 동시에 도달하겠죠. 자, P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D, 그 다음에 얘는 ED 요렇게 됐다. 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여기 P점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지? A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하고 B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하고 어땠다? 같다는 거지.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D만큼 왔고 B는 ED만큼 왔잖아.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뭐야? 그게 속도지. 그죠? 그러니까 자 VA와 VB를 비교하면 VB가 더 크다. 얼마 더 크니? 2배 더 크다. 그죠?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가속도는 자 A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어느 방향? 요 방향이고 B에 작용하는 가속도도 요 방향이죠? 가속도는 둘 다 같겠지? 그죠? 얼마로 같아? G로 같겠죠. 중력 가속도로. 그지? 자, VA 대 VB는 1대2가 된다. 맞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하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 질량이 A가 더 크다며. 그러면 중력의 크기도 A가 더 크겠지. 틀렸죠. 니은 하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대포알 A, B, C를 쏘았을 때 A, B는 지면에 떨어지고 C는 원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설명을 옳은 것은 골라라. 대포알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얘네 모두 다 같지. A, B, C 모두 같은 거야. 얼마로? G로 같은 거예요. 그치? 맞는 얘기고. 자, A는 B보다 지면에 먼저 돌아간다. 아니지. 같은 높이에서 쐈으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 똑같지.
그죠? 틀렸죠. 공전하는 동안 C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C가 여기에서 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 그치? 접선의 방향이에요.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가 되겠어? 그지? 자, 가속도는 힘하고 같은 거야. 맞지? 가속도는 힘하고 연동돼.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힘이 값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 힘이 2N이다. 그럼 가속도도 2m/s 제곱이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값이 같진 않은데 연동되어 있다는 거야. 힘이 플러스 방향이면 가속도도 플러스 방향이고, 힘이 감소하면 가속도도 감소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힘이 어느 방향이면, 힘이 지구 중심 방향이면 뭐도 가속도도 지구 중심 방향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네 운동 방향과 이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이 수직인 거죠. 매 지점에서. 그지? 자,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 하나만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뤄지는 거고, 이제 운동과 충돌 얘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뭐 예시들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는데, 오늘 문제 풀어보고 뭐시기야? 예전에 부교재 줬던 거 있지? 계속 안 풀었지 우리가? 앉아있는 과제도 잘 안 하는데 뭐. 그치? 오늘 검사했어야 되는데 오늘 했겠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뒤에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으니까 부교재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알았지?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같이 한번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운동과 충돌에 대한 얘기를 개념을 좀 같이 정리해보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앞에 좀 보시고. 자, 먼저 이제 관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관성의 예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우리가 뭐 쉽게 주변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관성이 뭔지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그치?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힘에 대한 얘기야, 힘.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운동법칙은 제1, 2, 3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이 뭐냐?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뭐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제3법칙이 뭐냐?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런 건데 내가 이거를 가만히 놓고 왜 뉴턴은 이렇게 제1, 2, 3법칙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위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뭐 하면,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여기 밑에 있나? 여기 있다. 알짜 힘이 0이면, 잠깐만. 알짜 힘 알아? 알아? 그래? 왜 알짜 힘을 모르대?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이쪽에 잠깐 정리를 좀 합시다. 알짜 힘 얘기를 좀 할까요? 합력 이런 건 아니? 중학교 때 안 배우나 봐.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에 지난번에 우리 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동 상태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그치? 그 힘에 의해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뭐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정지해 있던 놈이 움직이거나 뭐 하여튼 뭐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물체의 힘이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작용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 힘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물체에 요렇게, 그치? 예를 들어서 3N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5N이 작용한다. 힘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해. 그래서 이런 상자를 나하고 내 친구가 둘이 잡아 당겨. 근데 내 친구는 힘이 없어서 3N으로 잡아당기고 나는 힘이 세서 5N으로 잡아당겨.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슬슬 끌려오겠지. 근데 그거는 그 둘이 잡아당기는 요 힘은, 그치? 한 명이 8N으로 잡아당기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이해됐어?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짜 힘 혹은 이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걸 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치?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게 그 여러 힘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하나의 힘,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여러 힘들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야. 이 물체가 뭐 끌려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와 같은 현상,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하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그러냐? 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요 힘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요 힘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나중에 합쳐 한 거나 그냥 요 힘 하나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럼 굳이 여러 힘을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됐어요?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요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얘가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방향으로 3N 작용하고 플러스 방향으로 5N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8N 작용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자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3N이 작용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5N이 작용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5N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3N 작용하는 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2N 작용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걸 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꼭 같은 선상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물체를 자, 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잡아당겨. 그럼 얘네 둘이 합친 합력은 어떻게 되니? 이게 이제 자, 힘을 여기 작용하는 걸 그대로 옮겨서 이쪽에 갖다 붙여요. 여기가 힘의 시작이고 여기가 힘의 끝이거든? 요 하나를 여기 끝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 시작과 끝을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합력 F로 나타나는 거야. 이 두 힘을 합한 힘은 요 합력과 같은 요걸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나타난다. 이해됐어? 이런 걸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특히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짜 힘이 0일 때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다시
F가 0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알짜 힘이? 봐. 다시 여기서. 그럼 여기에, 자, 요런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3N을 잡아당기고, 반대쪽에서 또 3N을 잡아당겨. 그럼 합력이 0이 되겠지. 이게 알짜 힘이 0이야. 그러니까, 저 F가 0이라는 게 내가 얘한테 힘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아무 건들지도 않고 힘을 안 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치? 얘를 이쪽에 3N 잡아당기는데 얘를 이쪽에 3N 잡아당겨. 클 수 있는 거야.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을 다 받겠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자석이 있어. 자석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거야. 근데 요 위에다가 N극을 놔둬서 요 S극을 잡아 당겨. 그랬더니 요 자석이 공중에 떠 있어. 그럼 얘는 이 위에 있는 자석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졌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야. 그치? 해서 알짜 힘이 0일 때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거야. 또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0이 아니면, 즉 힘이 작용하면, 그지? 그러니까 뉴턴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 이걸 정리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야, 힘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자성을 띠는 물체를 갖다 놓고 그지? 딱 놔뒀더니 떨어져. 근데 내가 자석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얘가 막 떠 있어.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힘이라는 게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중력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자석이 당기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힘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작용할 때, 근데 그 힘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힘의 조건이야. 힘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뭐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건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은 반드시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거긴 반작용이 있어야 돼. 반작용이 없으면 그건 작용하지 않는 거야. 반작용이 있으면 그건 힘이 작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반작용이라는 건 뭐냐? 반작용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얘를 밀어. 내가 뒤로 밀리잖아. 안 밀리는데?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밀면 그지? 밀리잖아. 봐봐. 나는 칠판을 밀었단 말이야. 나는 얘를 민 게 아니야. 나는 칠판을 밀었지. 근데 내가 밀려났잖아. 나는 칠판한테 힘을 작용했지만 칠판이 나를 미는 힘 반작용을 준 거야.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왜 그러니? 이게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내용이 조금 약간 좀 빠지면서, 그치? 굉장히 어려운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빠지긴 했는데, 어차피 이게 뒤에서 또 관련된 내용이 개념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 이건 조금 이제 물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화학으로 들어가서 이런 물체들을 구성하는 원자들, 분자들이 있겠지.
원자들과 분자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그 안에 뭐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전기 뛴 애들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에는 인력도 있지만 반발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를 밀면 얘 원자와 분자 사이가 어떻게 됐어? 가까워지겠지. 그럼 가까워지면 얘네 사이에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요. 얘네는 딱 요만큼 거리 떨어져 있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상태인 거야. 근데 이걸 억지로 가깝게 하면 얘네 사이에 원래 위치로, 왜?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반발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내가 얘를 미는 동안 얘가 가까워졌어. 그럼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다시 반작용이 생겨서 반발력이 생겨서 얘를 밀어버린다고. 그 밀어버린 게 나를 다시 미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 그게 우리가 물리에서는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나? 내가, 자, 여기에 얘를 이렇게 놔두면, 책상 위에다가. 그럼 얘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근데 왜 안 내려가? 책상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책상이 이 지우개를 떠받치는 힘, 그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불러. 수직항력. 야, 그럼 이 책상은 원래 그럼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얘를 치우고 여기다가 종이를 올려놔. 수직항력 있으니까 종이 튀어 올라가야지. 그잖아.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10N짜리야. 여기다 올렸더니 안 내려가. 왜냐면 얘가 반대로 10N을 받치고 있으니까. 그럼 책상은 항상 10N을 위로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럼 얘 1N짜리야. 놔뒀더니 그럼 얘 올라가야지. 위로 10N인데 이건 1N이고.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때는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1N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항력, 반작용 다 마찬가지야. 힘이 작용하면 그 작용하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맞지?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모든 힘은 이게 있어. 이게 없으면 그건 힘이 아니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고. 이해됐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것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뭐냐면, 대표적 원심력이야.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아니면 부모님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코너에서 딱 돌면, 몸이 바깥으로 쏠리잖아. 밖에서 누가 막 날 잡아당기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누가 날 잡아당기는 힘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거는 가다가 차가 가니까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는 일로 가니까 그게 관성이야, 관성. 그걸 다른 말로 관성력이라고도 해. 그럼 그 밖에서 누가 날 잡아당기면, 그지? 나도 걔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 그 밖에 누가 나한테 끌려오나, 누가? 횡단보도 건너가던 사람이 나한테 막 끌려오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 밖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 힘은, 나를 잡아당기는 그 힘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야.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실제로 있는 힘이니 없는 힘이니 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야. 됐어요? 그럼 뉴턴이 왜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정리했는지 이해되지? 작용하지 않을 때, 작용할 때, 그리고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힘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계속 보던 걸로 보면, 그럼 이제 운동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어요. 얘, 정지하고 있잖아. 가만히 아무도 힘을 작용 안 해. 너 혼자 막 움직여. 무섭지? 정지하고 있던 물체 계속 정지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예를 들어서 5m/s로 움직이던 놈이 갑자기 2m/s로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5m/s로 움직이던 놈은 계속 5m/s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등속, 빠르기가 일정한, 직선,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오케이? 이걸 또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속도라는 말에 방향도 포함이 되니까 그게 일정한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가끔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래비티 막 이런 영화들 있잖아.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우주인들이 나가가지고 뭐 작업을 하다가 뭐 실제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줄이 끊어져가지고 반대쪽으로 저 멀리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그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게 있어. 실제 날아가고 몇 개 쏜 게 있잖아. 옛날에 그 더위로 마네킹 같은 거 쏜 것도 있어. 그래서 우주복을 입혀가지고 휙 던져놓고 그런 것도 있고. 그 테슬라가 그거 하지 않았냐? 테슬라 차 쏜 거? 테슬라에다가 사람 사람 있지는 않지. 마네킹을 실어가지고 지금 우주 공간에 테슬라가 막 날아가고 있잖아.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는 우주 공간 날아가면서 힘을 받을 일이 없잖아. 그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물론 가다가 뭐 어느 행성 가까이 아니면 뭐 별 가까이 가면 중력 안에 딱 들어가면 끌려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 인공위성에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없어. 주택까지 계속 날아가야 돼. 방법이 없어. 수영하면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뭐 내가 물 속에서는 손으로 물을 밀어. 그럼 물이 나를 미는 거야. 내가 물을 밀면 물도 나를 밀어.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이 나를 밀었던 것처럼 내가 물을 밀면 물도 나를 미는 거야. 근데 우주 공간에 그게 없잖아. 내가 뭘 밀어? 밀 게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는 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날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화면 꺼졌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작용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작용반작용 힘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힘을 받으면 이때는 우리가 알지. A는 n분의 F, 그지? 뭐가? A 운동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볼까? 힘을 받으면 뭐 한다?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가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가속도라고 한다. 가속도, 그래서 그 A는 어떻게 작용하니?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그지? 이게 지난번에 봤던 거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조건으로 작용 반작용이 나타난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됐어요? 자, 그 중에 관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관성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관성은 지금 저기 이제 버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버스 이런 얘기지. 자, 버스가 나와 있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영상 많아.
관성의 예시를 알아보는 실험들. 그치? 카트 위에 스케이트를 타고 올라가서 카트를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식을 싸움에 어렵게 말로만 설명하는 기간은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스케이트를 신고 직접 카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스케이트를 신은 상태로 카트를 흔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시죠. 카트 위에 스케이트를 타고 올라가서 카트를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의 제1법칙. 지금 뭐냐면, 봐봐. 이거를 이거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바퀴가 달린 거니까 이게 쉽게 해서 마찰이 없다는 거야, 마찰이. 그럼 보통 내가 올라가면 나하고 카트 사이에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면 신발 마찰력이 작용하지, 마찰력이. 그지? 그럼 마찰력이 있으니까 카트를 잡아 당기면 힘이 작용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근데 보통 이제 바퀴가 마찰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마찰력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나한테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 위치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얼음판 위에서 이런 거 할 때, 근데 보통 이제 문제 조건에 이제 마찰력이 없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마찰력이 있으면은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치? 해서 저런 예시라든지, 웨이터의 오종지의 이 법칙 관성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재밌지 않겠냐, 이런 거? 원래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멈추지 않고 그 방향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입니다. 하도 나뭇잎들은 그냥 가만히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잖아. 이거 아까 그런 거네? 웨이터의 오종지의 이 법칙 관성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수행으로 저런 거 하면 어때? 자. 그래서 어떤 건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관성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보통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스 이용한다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관성에도, 그치? 종류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정지관성이라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 운동하려고 그래. 그걸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그래서 관성에도 이제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자, 또 하나. 그럼 이 관성은 언제 크게 나타나겠니? 관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첫 번째. 질량이 크면. 관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그치? 작은 돌멩이하고 큰 돌멩이가 있어.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그치? 큰 돌멩이는 잘 안 움직이겠지. 작은 돌멩이는 잘 밀리겠지. 큰 돌멩이는 위치 변화가 별로 없어. 현재 위치를 잘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작은 돌멩이는 어떻게 돼? 잘 밀리겠지. 위치가 잘 변하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더 크게 나타나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 속도가 클수록. 요거 있지, 요거. 이거 휴지 뜯는 거. 해본 적 있지? 한 손으로 이렇게 뚝 잡아 당기면은 이게 뚜둑 딱 끊어진단 말이야, 그지? 이거를, 그지? 얘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쭉 풀려 나오지.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테이블 위에다가 유리잔하고 막 놔두고 식탁보 쫙 빼는 거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어떻게 빼야 돼? 최대한 빨리 빼야지. 천천히 빼면 그지? 다 떨어져 나오지. 그지? 뭐 해야 돼? 그 유리잔들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관성이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식탁보가 빨리 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가 빨라야 돼.
관련돼서 예전에 문제 나왔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추가 하나 있어. 응? 자, 내가 이걸 밑에 잡아당길 거야. 그때, 자, 어떻게 잡아당기면 A가 끊어지고, 어쩔 때는 B가 끊어져. 언제? 빠르게 잡아당기면 B에서 끊어지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A에서 끊어져요. 왜 그러냐? 빠르게 잡아당기면 추가 요 위치에 그대로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손과 추 사이에서 끊어지는 거야. 근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추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얘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추하고 요 천정 사이에서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저기 아까 저 휴지 얘기랑 같은 얘기지. 그래서 변화가 속도가 빠르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 얘기도 있지만, 버스도 가자. 자,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차 세울 때 어떻게 해? 천천히, 그지? 부드럽게 세우려고 하잖아. 그럼 내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덜 일어난다고. 근데 차가 갑자기 팍 서버리면 아까처럼 창문 뚫고 나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요게 뒤에 얘기랑 또 연결될 거야. 해서 관성은 요렇게 됐을 때 관성이 크다. 더 유지되려는 성질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관성이라고 하고, 요런 이제 예시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예시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교과서라든지 나중에 학교 입학하면 이제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 줄 거야. 그런 것들 예시들 좀 잘 봐둬야 돼요.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데,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관성이라는 성질을 유추한 거야. 그치? 갈릴레이가 이런 관성이라는 성질을 찾아내고, 나중에 뉴턴이 그걸 법칙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저 5점에서 출발한 놈이 쭉 가다가 저 A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야. 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데까지 올라갈 거야. 중력이 잡아당기는 데까지. 5에서 저렇게 약간 더 눕혀놓으면 저 기울기를, 그러면 B까지 올라가겠지. 같은 높이까지. 근데 올리지 않으면 쭉 갈 거야. 올라가지 않는 이상 중력을 안 받을 테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중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때니까 쭉 가서 영원히 갈 거라고. 다른 힘을 받지 않으면.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걸 나중에 이제 뉴턴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뭐 안전띠라든지 이런 거에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알짜 힘력이가 여기 있구나. 한 물체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성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힘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얘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지워요. 지워. 아씨, 손가락에, 내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응급실을, 두 군데를. 집에 칼을 새로, 이사하면서 칼을 새로 샀는데, 칼이 너무 잘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쑥 찔려가지고. 요새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어서 세종병원 갔었는데 응급실에서 컷당했어. 입구에서. 간단한 거는 그냥 근처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만.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이번에는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중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물체가 어느 정도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야. 그치? 저기에 친구가 막 뛰어가고 있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가고 있어. 와, 저는 운동 빡세게 하네. 근데 그걸 수치로 표현하자고. 얼마나 빡세게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지? 나중에 뭐 칼로리를 잰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물리에서 이제 그거 말고 그걸 이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 운동량을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질량이 커지면 운동량이 커지는 거야? 뭐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커지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방금 했는데 내가 질량이 크면 커지는 거, 속도가 커지면 커지는 거, 관성, 그지? 관성이라는 게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이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운동량은 기호로 P를 쓰는데 얘는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거다. 어떻게 표현하니?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낸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운동량이 관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더 찾아봐야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 찾질 못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렇게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친구가 뛰어가는데 내 친구 두 명이 뛰어가는데 한 놈은 여기서 쌩하고 뛰어가. 어떤 놈은 천천히 걸어가. 누가 운동을 더 빡세게 하는 거야? 쌩하고 뛰어간 놈이 더 빡세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는데 한 놈은 날쌘 놈이 뛰어가는 거하고 한 놈은 뭐 덩치가 이따만 놈이 한 200kg 되는 애가 죽겠지. 하여튼 걔가 뛰어가는 거하고 누가 더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거야? 그지? 뚱뚱한 놈이 더 빡세게 하는 거지. 같은 속도로 뛰면.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운동하는 걸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거, 이걸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로 나타내니까 얘도 뭐가 있겠어? 방향성이 있겠죠. 그지? 이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충격량.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충돌할 때 그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은 기호로 I를 쓰는데, 자, 얘는 힘, 이때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하기 시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보통 이제 문제에서 얘를 그냥 시간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 시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자, 당연히 힘을 세게 받으면, 그지? 힘을 세게 받으면 충격받는 양이 더 많아지겠지. 그런데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힘을 더 오랫동안 받으면 그때 충격량도 더 커요.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뭐 힘이야 뭐 그렇다고 쳐. 내가 내 친구 뒤통수를, 그치? 살살 때릴 때랑 세게 때릴 때랑 친구가 열받는 게 다르잖아. 그지? 시간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론 이제, 운동할 때, 뭐, 요런 방법이 있어요. 라켓을 휘두르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더, 딱 치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지? 뭐, 야구 좋아하냐?
야구 안 보냐? 뭐 테니스 할 때 라켓도 마찬가지고, 그지? 짧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할 때 멀리 보낼 때는 그만큼 얘를 길게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스윙을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는데 포신, 대포의 포신도 이런 역할을 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밑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저 짧은 빨대 긴 빨대 저거 있지, 그지? 이게 뭐냐 하면은 빨대가 있어. 자, 여기다가 그치? 여기서 종이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넣고 얘를 불 거야. 불면 잘해야 돼. 잘못하면 내가 삼킬 수도 있어.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지? 근데 세게 불면 더 멀리 날아가겠지. 약하게 불면 조금만 날아가다 뚝 떨어지겠지. 이게 힘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치? 저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자, 내가 여기서 후 하고 불어주면 얘가 뚜룩 해서 여기서 팍 하고 나갈 거고, 여기서 뚜룩 해서 여기서 팍 하고 나갈 거야. 근데 얘가 힘을 받는 게, 요때는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요 빨대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받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은 세기로 불었다면 얘가 어떻게 해서 시간이 더 길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똑같은 힘을 받았지만 얘 위에 있는 게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뭐예요? 충격량에서 충격력은 같은데 힘을 받는 시간이 달라져서 충격량이 달라지는 경우야. 이해됐어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뭐가 될 거고, 약하게 불 때, 세게 불 때는 힘이 달라지는 경우고, 저거는. 근데 저거보다는 이거 갖고 문제 나와요. 맞지? 그래서, 뭐, 요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이제 실험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실험해볼 수 있잖아? 불어서 뭐, 이 길이에, 뭐 수행평가할 때 그럴 때 하면 되잖아. 길이에 따라서 날아가는 길이가 얼마큼 달라지는지. 그지? 그럼 빨대를 잘라가면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 불어주는 세기를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갖게 하지? 내가 안 불면 되지.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기? 같은 세기로. 그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지? 뭐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지? 연관되어 있어요. 연동됩니다, 얘네가. 어떻게 연동이 되니? 봐봐. 요 종이들이, 그지? 여기 원래 정지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얘네 V가 0이었어. 얘도 여기 속도가 0이었어. 근데 여기 날아가니까 지금 속도가 있는 거지. 여기도 날아가니까 속도가 있는 거지. 그럼 속도에 변화가 생겼네? 그지? 요 놈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속도에 변화가 생겼네? 그럼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충격량이 있으면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그래서 충격량 I는 델타 P, 델타가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자,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그죠? 힘 곱하기 시간인데,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 자, 선생님, 변화량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됐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다 그랬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 M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MV0 이렇게. 됐어?
얘가 나중 운동량, 얘가 처음 운동량. 이렇게. 그죠? 혹은 묶어서 M V-V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개념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뭐가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A. 그지?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분의 F. 그지? 근데 또 하나 있어. 가속도가 뭐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F 곱하기 T는 M V-V0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이거잖아. 그지? 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면, 그래프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F 곱하기 T, FT 그래프고, 또 하나는, 운동량, 속도,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4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이 면적이 뭐를 나타내는 거야? 면적이.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죠? 얼마? 8 뉴턴 세크. 이게 뭐야? 충격량.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아? 자, 이 그래프를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자, 2m/s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충격량을 받았다. 그치? 그러면 얘 속도가 얼마 되겠니?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얘 운동량이 얼마였어? 4였죠. 근데 충격량이 8이지. 만약 같은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면 그럼 얼마 된다는 얘기야? 12가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충격량이 8이니까 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라고. 그치? 그러면 질량이 변하진 않겠죠? 그지? 그럼 얘 속력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6m/s가 돼야지. 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F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밑에 면적이 뭐를 나타낸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볼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까? 그래서 여기 5초, 여기 4m/s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 물론 이제 물체가 질량이 3kg의 물체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3kg 물체로. 그러면 자,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지? 여기에서 얘 운동량은 얼마야? 0이지? 속도가 0이니까. 여기서 얘 운동량은 얼마야? 속도 4m/s잖아. 질량 3kg이잖아. 그지? 운동량은 여기서 12지. 그럼 운동량이 얼마큼 변한 거야? 그지? 델타 P는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시간 얼마 동안? 5초 동안 받은 거잖아. 그럼 이때 충격량 I,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건데, I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5초.
그럼 이때 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겠니? 곱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5분의 12면 얼마야? 2.4? 2.4N의 힘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됐어? 물론 이 얘기를 사실은 어디 갔어? 이거 갖고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구하던 요 가속도의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치? 운동 같은 거니까.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말고 더 다양한 이제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이때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저 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차가 이렇게 가다가 서로 충돌을 했어. 그러면 큰 무거운 차하고 가벼운 차야. 그지? 그럼 가서, 이놈이 잘못했네. 그지? 뒤에서 박은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가서 박았어.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했겠죠? 그지? 여기에서, 그지? 요렇게 힘 F가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근데, 선생님 뭐랬어요? 힘은 작용이 있으면 뭐도 있다? 반작용도 있다. 그러면 B도 A를 미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근데 방향은 어떻다? 반대이다. 그지? 자, 그러면, A가 B한테 작용한 힘이나 B가 A한테 작용한 힘이나 같아. 그죠? 크게 같아. 그 다음에, A가 B한테 1초 동안 충격을 줬어. B는 A한테 10분 동안 충격을 줬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아니, 내 친구가 나를 10분 동안 때렸는데 나는 내 친구한테 1분 동안 맞았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주고받은 시간 당연히 어떻겠어? 같겠지. A가 B한테 저렇게 1초 동안 힘을 작용했다면 B도 A한테 1초 동안 힘을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A가 B한테 줬던 시간과 B가 A한테 줬던 시간이 같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때 여기서 충격량과 여기서의 충격량이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어떻다? 같다는 거야, 크기는.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차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말고 겁나 큰 덤프트럭하고, 조그만 경차하고 사고가 났다. 누가 더 살까? 여기서 대들을 얘기하면 노딱붙나? 자, 누가 살까? 덤프트럭이 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차이가 생기냐 이거야. 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데, 왜냐하면 충격량은 뭐하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그지? 같다 그랬잖아. 그럼 해봐. F 델타 T는 같아. 그지? 근데 F 델타 T는 이용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뭐가? 덤프트럭은 질량이 크겠지. 그럼 V-V0 속도의 변화가 어때? 별로 없겠지. 이게 크니까 이거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경차는 이게 작잖아. 속도의 변화가 어때?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지.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큰 차와 작은 차 해서 지금 여기서 요 앞에 그래프 얘기 요것만 지울게요. 요것만 하나만 하고 잠깐 쉬자. 요것만 지울게. 자, 오징어 게임 봤냐? 두 번째 거 봤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막 기둥 같은데 막 올라가서 막
서로 밀고 막 이러잖아. 빙판이야, 빙판. 아빠하고 아들이야. 아빠는 몸무게가 60kg이고 아들은 몸무게가 30kg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 지금 정지 상태예요, 둘 다. 정지 상태인데 아빠가 아들을 밀고 아들이 아빠를 밀어. 살아남는 사람이 상금을 가져가는 거야. 밀어. 아들도 그러면 아니 아들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밀면 그지? 그러면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빠만 아들을 밀었어. 그럼 아들만 밀려나나? 그지? 아들 가만히 있어도 아빠가 힘을 작용하면 아빠 반작용 받는 거야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빠도 밀려나고 아들도 밀려나겠지. 그지? 그때 아빠가 밀려나는 속도가 있고 아들이 밀려나는 속도가 있겠지. 누가 더 크겠어? 이게 더 그지? 그러니까 아빠는 요만큼 가다 멈추면 아들은 이만큼 가다 멈추겠지. 그리고 떨어지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용해서도 이제 문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지 상태였는데 자 아빠는 속도가 요렇게 변했다. 아들은 속도가 요렇게 변했다. 그죠? 아빠는 플러스 방향으로 요만큼 속도가 변한 거고 아들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이만큼 변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무게가 2대 1이면 이거는 1대 2로 나타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충돌 시간 T가 되는 거야. 딱 손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서로 힘을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가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 거의 중요한 얘기들 거의 다 했어. 이제 뒤에 이제 안전장치 얘기만 좀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요건 잠깐 쉬었다 합시다.